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온 레전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등번호 7번은 에딘손 카바니가 달고 있었습니다. 이미 메뉴는 선수 등번호 명단을 제출하였고 카바니 또한 7번을 달고 경기를 뛴 상태였죠. 프리미어리그 규정상 한 번 배정된 등번호는 변경하기 어렵다는 규칙이 있었기에 호날두는 스포르팅 시절 달고 뛰었던 28번을 등번호로 새길 것이 유력했죠. 하지만 카바니가 7번을 양보했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또한 등번호 변경에 허락을 하며 호날두는 등에 7번을 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대체 호날두는 예전 메뉴 시절에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길래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호날두의 예전 메뉴 시절,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스포르팅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호날두는 메뉴와의 친선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여 알렉스 퍼거슨에게 눈도장을 찍혀 2003년 메뉴로 이적합니다. 이적한 후 호날두는 데이비드 베컴의 등번호 7번을 받게 되며 호날두의 전설적인 7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호날두는 메뉴에서의 통산 292경기 118골 54도움을 하였으며 위에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우승 업적을 남기며 2009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합니다. 메뉴에서의 호날두는 측면에서 미쳐 날뛰던 EPL 최고의 윙어였습니다. 이적 초기에는 간혹 스텝 오버를 남발하며 수비수들에게 고립되는 등 팀의 공격 템포를 깎아먹는 비효율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며 국내 팬들에겐 혼자오드라는 별명도 생겼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호날두는 팀에 적응을 하고 차근차근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호날두는 뛰어난 민첩성, 화려한 발재간, 섬세한 볼터치 그리고 빠른 주력을 바탕으로 한 드리블로 수비 사이사이를 돌파하는 드리블러로 성장하며 이적 초기에는 볼 수 없던 팀원들과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팀의 공격 템포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까지 하게 됐습니다. 특히 발재간을 이용한 호날두의 화려한 개인기는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기 완벽했고 그 당시 헛다리는 물론 코너킥 위치에서 수비수들을 끌어내고 다 제쳐내며 골라인을 따라치고 올라가 백슛, 노루 패스를 사용하여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주는 화려한 플레이에 능한 선수였죠. 또한 그 당시 체구를 감안한다면 말도 안 되는 민첩성과 스피드를 통해 1대1 마크를 당할 때에 공을 뒤로 빼낸 뒤 스피드로만 수비를 벗겨버리는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때 당시 호날두를 본 한준희 해설위원께서는 역대 치달을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을 때 호날두를 상위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호날두는 윙어로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슈팅 능력이었습니다. 이적 초기부터 슈팅 능력의 두각을 나타냈고 07-08 시즌부터는 퍼거슨 감독에게 프리롤을 부여받으며 오른쪽 측면에 배치된 인비티드 윙어로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보단 페널티 라인에서의 골 결정력과 침착함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어 직접 득점을 기록하는 편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중거리 또한 호날두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였으며 여러모로 쏠쏠한 득점 루트이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슈팅을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양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어느 거리든 어느 각도든지 득점을 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수비수들 입장에서 억울함을 선사하는 선수가 바로 호날두였습니다. 이때 당시 호날두가 남긴 임팩트가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7-18 시즌 모하메드 살라가 호날두의 기록을 깨기 전 무려 9년 동안 그가 기록한 31골의 자리를 지켰고 EPL 모든 팀을 통틀어봐도 현재 호날두만큼의 스타성과 폭발력을 지닌 선수는 몇 되지 않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 당시 호날두의 헤더 능력은 지금과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윙어로서 이때의 헤더 능력도 공격수로서 충분히 위협적이었고 재능이 돋보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호날두는 특유의 오프더볼 능력과 연기가 되어 헤딩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는데 수비수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헤딩골을 넣기도 하며 07-08 시즌 첼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점프력을 이용해 득점을 하는 것처럼 사용 방법도 유용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진짜 호날두를 수비하는 수비수 입장에선 답도 안 나오는 능력 중 하나였습니다. 호날두의 프리킥 능력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축구계에서는 탑급으로 뽑히는 수준이었는데요. 데이비드 베컴이 빠지고 전담 프리키커였던 라이언 긱스의 노쇠화로 인해 호날두가 자주 프리키커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골들을 많이 보여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호날두가 소속했던 팀에서 매 시즌 프리킥을 맡아 찼습니다. 호날두는 강력한 발목 힘으로 무회전 프리킥을 차는 데에 매우 능숙했고 그 때문에 원더골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호날두의 영원한 라이벌 메시만큼은 아니지만 가마차는 프리킥에도 재능을 보여줬으며 골대와의 거리가 가깝던 멀던 거리에 상관없이 프리킥을 차던 호날두는 지금의 호날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무회전 프리킥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고 무회전 프리킥 자체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슈팅이기에 간간히 수비벽에 막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메뉴에서는 저는 솔직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차면 좋겠다. 여담으로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 선수였던 반 니스텔로이와 호날두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반 니스텔로이는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호날두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그 둘은 메뉴 시절 반 니스텔로이가 호날두와 트레이닝 중에 말다툼을 하던 중 호날두에게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해라 라고 말했고 이때 반 니스텔로이가 말한 호날두의 아버지는
그 당시 호날두와 같은 포르투갈 출신 수석 코치였던 카를로스 케이로스였는데, 호날두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진짜 자신의 아버지를 알아듣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호날두 입장에서는 패드립인 셈이었고, 이 대화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바니스텔로이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예전 메뉴 시절을 알아보았는데요. 국내 팬들에게는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안티 팬들이 있긴 하지만, 한 시대를 대표했던 축구 선수로서 커리어 황혼기를 걷고 있는 상태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호날두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네요. 예전 메뉴 시절과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현재 호날두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럼 저는 다른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